주위를 둘러보면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자나 햄버거, 라멘이나 가라야케, 마라탕, 딤섬 등 많은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외 음식들의 이름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어 부르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고기나 김밥, 잡채 등의 한식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그 나라에 맞게 음식의 이름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엄연한 한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식인 줄 모르고 먹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넘보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이 제 이름 그대로 올려졌고 한식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글 단어가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못하는 발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웬만한 외국어는 모두 큰 무리 없이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초콜릿, 피자, 파스타 등 음식 이름이나 하이, 헬로우, 땡큐 등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간단한 단어이니 당연히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간단한 한국어조차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발음할 수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해외의 음식을 들여올 때 굳이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발음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고 그 음식의 이름이 이미 그것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해외에 전해지면서 그 이름이 변형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고작 음식 이름일 뿐인데 어떻게 불리든 큰 상관이 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일본에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이 넘보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는 김치를 일본에서 기무치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파오차이라고 부르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을 무렵 김치는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류의 열풍이 불던 때라 김치도 일본에서 쉽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김치가 이름을 알리던 시점에 일본의 기업들은 김치와 유사한 제품인 기무치를 생산해내는데요. 기무치는 단순히 김치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 김치를 모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음식이 됩니다. 한국의 김치는 절인 배추의 여러 가지 양념류를 혼합해 젖산 발효에 의해 만든 식품이지만 기무치는 발효식품이 아닌 절임식품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 기무치를 일본 음식인 것처럼 해외에 수출하며 교묘하게 김치가 기무치에서 따온 음식인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음식을 모방한 것처럼 먼저 선수를 쳐 기무치를 해외에 알리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기무치라고 표현한 많은 연예인들이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김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근 중국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음식을 다른 나라의 비슷한 음식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딤섬으로 부른다거나 찹쌀떡을 모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을 한국어로 소개하다 보니 이제는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발음이 부자연스럽더라도 한국의 음식을 굳이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량의 한국어가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김밥과 불고기, 반찬, 동치미, 잡채와 같은 한식은 물론 한류와 만화, K-드라마, 먹방 등 한국 문화에 관련된 단어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단어로는 오빠와 대박이 있는데요. 대박은 판타스틱, 어메이징과 같이 열정적인 긍정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등재되었으며 오빠와 언니 등은 손이 남성이나 여성을 부를 때 쓰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 유명 배우나 가수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며 넓은 범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쪽은 한국어의 영어 사전 편입에 대해 한류가 영어 단어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BBC에 단독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가 등재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강하다. 와우,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단어가 영어 사전에 통합되고 있는 이 새로운 상황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인도인이고 한국어를 배운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와 그 의미가 제 마음의 이미지와 일치하고 즉시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파이팅! 한국어가 마침내 영어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언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어 단어가 포함된 새로운 책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한국만의 매력이 진짜로 예뻐요. 곧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및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나는 그 사람들이 언제 이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지 기다리고 있어.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이 모든 한국 단어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한국어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을 텐데요. 최근에는 큰 영향력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아져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외국인들에게 익숙해지고 그 결과 영어 사전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한글이 많이 알려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